2003년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조직 행동학을 가르치는 칩 히스 교수에 의해 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수업에 참여한 80명의 학생에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시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 그리고 도시라는 핵심 단어가 들어간 도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였다.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지구를 흔드는 불이 일어나리라. 그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 근처의 탑들이 흔들리리라. 두 개의 커다란 바위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리라. 그러면 아래 투사가 새로운 강을 붉게 물들이리라. 이후 노스트라다무스의 시를 읽은 첫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하였고, 두 번째 그룹에는 이 시가 런던 대공습을 예언한 것인지 질문을 해봤는데, 같은 시를 읽고 서로 다른 질문을 받은 두 그룹의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거 역시도 사람들은 대단하다. 몇백 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질문에 따라서 그대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9.11이었을 것 같나요? 하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런던이었을까요? 하면 런던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한 사람이 그 대답을 그냥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하면 맞는 것 같아 하고 약간 현혹되는? 그리고 저게 딱 그러지 무슨 않았어요. 뭐 어디서 몇 날 며칠 뭐 위치 장소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그룹의 학생들은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먼저 9.11 테러를 예언한 것인지 질문했던 첫 번째 그룹은 무려 68%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고, 런던 대공습을 질문한 두 번째 그룹은 61%의 학생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대답했다. 진짜 의심하지 않네. 도대체 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사건을 예언했다고 대답한 것일까? 야, 아까 존박 씨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네요. 네. 질문대로 대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런던 대공습은 1940년, 9.11 테러는 2001년, 시대와 장소, 규모까지 확연히 다른 사건인데 왜 두 그룹의 학생들은 모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우리가 점 보러 가거나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한테 갈 때 용한 점쟁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황에도 들어맞을 수 있는 모호한 형태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Countries most susceptible to another wave of COVID-19 within this time frame, June 20th, 2021 to November 20th, 2021, November 21st, 2021, are going to be the UK, most of Europe, and several other countries which are boasting about their vaccination efforts, a lot more. USA and India also might be susceptible to another third wave, so we also need to be careful here. 그렇게 되면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건지 용하다고 했는데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가 답을 껴맞춰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생성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반엄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반엄. 시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는 PT 반엄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옥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이야기야라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렇게 애매하고 되게 일반화된 말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는 내 상황인 것 같아, 이건 이거 같아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스스로 상상해서 맞춰 나갑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터질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확실성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뇌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사실은 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 통계 중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이 왔을 거라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라도 맞는 것 같은 애가 예언을 하면 얘 말을 믿으면 내 불확실성에 조금 위안이 되니까 마음의 안정감은 생긴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좋아하고 믿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 좀 더 뭐 진지하게 정말로 뭔가를 꼭 맞추는 거, 미래의 일을 꼭 맞추는 거 이런 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규칙성.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하고는 조금 다른 네.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점성술하고는 다른 건가요? 점성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모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일어난 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하늘이 밝게 있는데 갑자기 쓱 어두워지면서 깜깜해지고 순간적으로 햇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한기가 싹 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약간 좀 정확합니다.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냥 가만히 일식이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어요. 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 흘립니다. 너무 이상한 체험이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어떤 사람이 하늘을 딱 보면서 내일이 일식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일식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렇겠다. 태양을 움직이는 뭐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별들을 잘 관찰해서 행성들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잘 따져가지고 사실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성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과학의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적으로는 그렇고 네. 물리학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확률 제로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 제로? 제로니까 안 일어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로또 1등 명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어디선가 로또 1등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르지. 이왕 살 바에는 그치, 거기 가지.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기 가서 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가게의 매출은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도 거기서 확률이 높아지네. 올라가는 거죠.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과학자들의 예언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결국은 통계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통계학이다. 그렇지. 네, 데이터가 모인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아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또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인도 소년이 어린 시절 점성술도 전공하고 그리고 고대 인도 미생물학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아, 10살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아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점성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비슷한 식의 인도 전통 사상에 따른 어떤 것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친숙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풍수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신이 공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뭐 어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면 변변한 홈페이지가 없다라거나
뭐 홈페이지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떨렁 나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시면 뭐 졸업장 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학교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뭐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에 관해서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